네, 이번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 6성급 크루즈 과연 이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야 되고 탈만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요번에는 이제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그 선박, 이제 선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미지가 어떤 선례로 인해서 그런 이미지가 굳혀졌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제 코스타 크루즈, 저희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상이나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평가가 좋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요 두 가지 선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늘 대본 없이 이런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이제 코스타 크루즈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까이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선사고 이탈리아 선사고. 그래서 일단 소비자의 어떤 입장과 업계의 반응,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소비자의 입장은 첫 번째는 2012년 콩코르디아호라고 해서 코스타 크루즈가 타이타닉이 사고 난 이후에 네. 진짜 공교롭게도 100년째 되는 해에 그것도 13일에 금요일 날 저녁 9시경에 치비다베키아 로마항을 출항을 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토스카나 주 앞쪽에 암초에 걸려가지고 70m에서 100m 정도 이제 하부가 이제 긁혀가지고 이제 넘어져서 이제 좌초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30명 정도의 사망자도 있었고, 있었어요. 한국인도 있었어요. 신혼부부도 있었고, 그게 인양하는 데만 2년이 걸리고, 8,500억 원이 걸렸는데, 제일 마지막에 인도의 크루, 승무원, 이제 그 레스토랑에 일하는 친구 시신이 2년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견이 됐다는 그런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타 크루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는 계기가 됐죠. 근데 그게 기계의 결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선장에 그래서 뭐 종신형을 받았다부터 해서 최종적으로는 16년형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선장이 당시에 이제 어떤 그런 좀 관행 자기 뭐 쉽게 얘기하면 고향 앞을 지나갈 때 좀 가까이 좀 붙어가지고 마을에 인사하는 뭐 그런 관습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날 좀 이래저래 이제 술도 마시고 뭐 좀 오버해가지고 뭐 애인도 탑승하고 뭐 그랬나 봐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배를 이제 평소보다 좀 가까이 된 거예요. 그 마을을 지날 때. 그러면서 그런 이제 사고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해서 좌초가 되고 엄청난 비용을 이제 들려가지고 인양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주 가는 제도바 항구로 이제 끌고 와가지고 2년에 걸쳐가지고 천문학적인, 그래서 파회했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면 저의 첫 번째 크루즈였으니까 2008년도인가? 예, 그때 제가 이제 4번을 연달아서 타면서 굉장히 애착이 있는 그런 선박으로 인해서 그런 좀 오명을 대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일단은 한일 크루즈. 그죠. 일단 제일 먼저 접하는 크루즈가 코스타 크루즈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배들이 다 오래됐어요. 예전에 네오 로만티카호도 5만 톤 정도 되고 아마 99년식인지 뭐 2000년대 초반식이고요. 그 다음에 7만 톤 정도의 빅토리아호 같은 경우도 엄청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세레나호 같은 경우도 2007년식 11만 톤 정도 마찬가지로 오래됐어요. 그리고 올해인가 내년에 뭐 또 레노베이션 한 번 더 한다 그랬죠. 네, 맞아요.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한일 크루즈를 정규편으로 도는 노선이 요 수준의 배다 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좋은 배를 끌어오진 못하고 어쨌든 낙후된 배를 헐값에 끌어왔겠죠. 와서 아니에요. 근데 그거가 좋은 왜요? 돈은 돈대로 네. 주고 끌어와서 시장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고 로망하는 이 크루즈를 타보니까 오래되고 뭐 규모도 그렇고 그런 어떤 고정적인, 그 다음에 늘 강조하는 것처럼 크루즈를 이렇게 좀 여행을 잘 느끼려면 장박의 크루즈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타야 그 편안함과 실용성을 느끼는데, 한일 크루즈 해봐야 3박 4박 짧은 시간 타고 타자마자 적응하자마자 내리고, 탔더니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와, 내가 생각했던 크루즈하고는 두 번 다시 크루즈 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부분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 와중에 정규편이 없어지고 이제 뭐 롯데관광 이런 데서 이제 전세선을 하잖아요. 전세선을 하면서 진짜 오롯이, 예전에 정규편 있을 때는 그래도 일본 사람도 좀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좀 그렇게 했지만, 오롯이 이제는
한국 사람은 다 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제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내용은 좋아졌지만 네. 정규편이 아닌 전세선 배를 빌려서 기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한국인 가수도 태우고 뭐 이래야 하는데 이게 첫 번째 크루즈로 타시는 분들에게 만족도를 채워주기가 그 기대를 채워주기가 못하다 보니까 이 코스타 크루즈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중해나 저희가 다른 거를 판매를 기획했을 때 그 코스타 크루즈 저는 이거 굉장히 크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난 영상에도 다뤘지만은 업무적인 프로세스 업계의 평가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탈리아 유럽 선사다 보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를 잘 활용하면 우리처럼 잘 활용하면 더없이 좋은데 정말 FM대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일하기 힘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그 다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 평가도 와 그거 뭐 좌초되기만 하고 서비스도 엉망이고 뭐 오퍼레이션도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열악하고 힘들다.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 그래서 접근성이 용해서 탔더니 오래되고 낙후되고 서비스도 엉망인 그런 경험의 분위기가 와전돼 있는 거죠. 그 반면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네네. 이미 20년 전에 제가 산타 크루즈 출신 때도 한국에 굉장히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정말 대진운이 좋은 게 근데 사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좋은 배를 탄다는 싱가포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도 뭐 스펙트럼호나 뭐 퀀텀호나 뭐 14만 톤 뭐 배도 또 뭐 10년 중반대 해서 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홍보를 열심히 하니까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탈 수 있다 보니까 개별 여행자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온라인이나 이런데 정보성이 대부분 로얄 캐리비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정보를 조회할 때 이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에 대한 평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고요. 코스타 크루즈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평가 그리고 오퍼레이팅도 어쨌든 한국의 마케팅 회사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서포팅이 잘 됐죠, 그죠? 근데 코스타 크루즈는 한국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우리가 중국에 있는 상해 오피스하고 아시아 담당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도 업계의 평가가 좀 많이 갈리기도 하고 어쨌든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제 아무래도 좀 좋은 배들이 근데 사실상 알고 보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 되기 전에 20년 전에는요 15년 전에는 부산항에 영도 크루즈를 터미널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쓰지도 않는데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랩소디호라든지 레전드호라든지 뭐 마리노인가 그런 배들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뭐 6만 톤 7만 톤그 배들도 사실 다 고만고만했어요. 당시에 뭐 코스타하고 근데 이제 뭐 어떤 이유로서든 영도 국제 터미널 사용도 하지도 않고 그 배들 빠지면서 아시아를 커버하는 거는 코스타밖에 없고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게 싱가포르 노선이다 보니까 그래도 배도 좀 좋고 그 다음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좀 화려하잖아요. 부대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암벽 등반부터 파도 타기 버터플라이 날아가는 거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버터플라이 그 통 안에 들어가서 날아가는 것도 해보고. 아이플라이. 아이플라이.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크지 않는가. 그래서 크루즈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 로얄 캐리비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반면에 같은 급의 MSC나 NCL이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로얄 캐리비안의 어떤 그게. 그래서 최근에 NCL이 뭐 다른 유튜버도 그렇고 온라인 쪽으로 그렇고 NCL 쪽 라인이 육성급 크루즈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느껴지지만 아직까지도 뭐 셀러브리티도 그 로얄 캐리비안 쪽에서 같은 라인이지만은 한국 시장에는 아직은 좀 프리미엄이 안 맞기 때문에 로얄 위주로만 막 마케팅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NCL 크루즈 라인도 위에 뭐 여러 라인들이지만 그나마 NCL을 막 하지만 그 어떤 시간과 그 쌓아온 어떤 담벼락을 넘기는 이제 어렵지 않다는 거죠. MSC는 그냥 계속 떠돌고 있고 진짜 떠돌고 있고 여기저기서 뭐 홍보는 하지만 잘 홍보도 되지 않는 그런 좀 상황인 거죠. 네네. 프리미엄 그 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한국 지사가 있는 유일한 선사로서 꾸준히 이렇게 매니아층을 형성하면서 그 어떤 색깔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시간 관계상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 뒷단의 얘기까지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의 좀 너무 분위기가 좀 자지우지가 됐다 이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선사가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 이제 그런 히스토리들이 좀 있고 그런 이미지들이 근데 그렇게 중요하죠. 그게 그 회사의 행보잖아요. 행보. 네네네. 그런 행보를 보고 결론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이제 중요한데 거기에 너무 이제 연연해 해가면서 우리가 이 새로운 여행의 형태인 크루즈에 접하면서 너무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도 구하고 이런 채널들도 보시겠지만. 네네. 이게 어쨌든 이런 부분 우리 미스터 채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제는 제가 오늘 한번 촬영해 보자고 했는데. 네. 그죠. 이게 그죠.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어요. 아 근데 되게 저도 이제 좀 신기한 내용도 좀 있었고 네. 처음 들어본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견해도 있었고 네네.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결국은 이제 한국 시장에 어떻게 들어왔고 네. 그 선사가 네. 어떻게 운영을 했고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하고 어떤 식의 홍보를 했느냐. 네네. 그러니까 요런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네네. 네, 그냥 이제 뭐 일부 어떤 선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를 두고 네. 운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선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회사랑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콜라보를 해서 네네. 마케팅 회사가 이제 이렇게 홍보를 쫙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일부 선사 같은 어떤 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 오피스를 뒀지만 결국은 이제 사실 이제 일반적인 홍보나 마케팅보다는 이제 요런 전세선 네네. 유치를 위한 그렇죠. 예. 영업사무소 목적이 다르니까. 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이제 이런 이제 이미지들이 결국은 이제 제가 쫙 들어보니까 네네. 결국 그 선사들의 이제 업보다라는 생각이 그렇긴 하죠. 그 이제 나는 이제 그렇긴 예, 한데 예.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그죠. 예. 장점만 잘 파악하고 나한테 맞는 크루즈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네네. 거기에 너무 이제 휘둘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뭐 이 유튜브에 출연을 하면서 네네. 이제 크루즈 전문가라는 말이 아직도 좀 낯간지럽긴 해요. 네네. 예, 물론 제가 뭐 경험이 부족하거나 뭐 능력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이게 물론 이제 다양한 선배님들도 계시고 네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내가 감히 이런 좀 느낌인데 네네. 그래도 좀 이제 감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뭐 운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사실 호스타의 상품 비중이 제일 좀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객 후기분들 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좋으세요. 네. 호스타로 했지만 다 좋으세요. 네네. 그럼 결국은 이건 뭐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호스타의 특성과 그렇죠. 이런 포인트를 좀 잘 캐치해서 요거를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좀 커버하고 맞아요. 저는 이게 이래서 손님들 고객의 피드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덮어놓고 안 좋다, 덮어놓고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 각 선사가 가지고 있는 맞아요. 장점들 요거에 맞춰서 좀 운영을 좀 잘 해야 된다 여행사가.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결국은 이제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네.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비용도 보면 그래요. 이제 코스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평가를 받는 만큼 비용이 저렴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 저렴한 비용으로 갭을 가지고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조금만 쓰면 배에서 네네. 굉장히 좀 저희도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굉장히 그 선상 생활이 굉장히 좀 다채로워지고 풍족해집니다. 네네. 그리고 그 특유의 그 가벼운 분위기도 네네. 사실은 좀 편하게 여행을 하기에도 큰 몫을 하고요. 네. 뭐 이제 결국은 이제 가장 큰 이제 그거는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식사 입에 네. 좀 안 맞다. 네네. 그리고 이제 뷔페나 공연에서 너무 붐빈다. 네네. 그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다른 걸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비용을 그렇죠. 조금만 더 쓰면 되는 거예요, 쉽게 네네. 얘기하면. 그 근데 비용이 비싸지가 그죠? 않아요. 예, 그 비용을 더 써도 그냥 다른 캐주얼급들에 비해서 좀 저렴한 거죠. 네네. 물론 이제 최신 크루즈들, 좀 이제 혁신적인 크루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뭐 그 안에 이제 부대 시설들을 봤을 때 어차피 내가 이용도 안 하는데 그 비용이 크루즈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네네네. 아니면 한 번 정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비용도 추가로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내가 안 쓰는 그런 이제 화려한 부대 시설에 혹할 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코스타가 엄청 좋다는 또 아니지만, 네네네. 예, 예, 좋다는 아니지만 물론 좋은 크루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크루즈 여행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각 선사에 맞는 장점들을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고, 야 이거는 후진배입니다. 타면 안 됩니다. 네네. 이게 아니라 이제 지역에 맞게 그 운영하는 거에 맞게. 잠깐만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바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어가지고요. 아,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이벤트 후진이니까 타면 안 됩니다. 이건 이러니까 타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아까 우리 저번에 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 아무나 크루즈 여행을 가지 못하던 시절에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시고 담당자가 진짜 추천해 줄 게 없다 이래가지고 네. 탔던 스타 크루즈가 이분의 인생 크루즈였던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 그리고 이 크루즈 맞게,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인지를 먼저 시켜야 되고, 네네. 요 일정에 요 배로 할 건데 요 일정의 장점은 이거고, 요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으나 뭐 요런 게 이제 장점이니 뭐 한번 권해드려 봅니다라든지. 네네. 그리고 또 가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운영을 그에 맞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좀 이런 좀 그런 게 좀 뭐 예를 들어 식사가 좀 아쉬운 일정이다. 네네. 일정이다. 그러면은 뭐 중간중간에 뭐 유료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좀 한번 포함을 해서 네네. 뭐 하루 정도는 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식사를 한번 해본다든지, 뭐 이제 그런 이제 뭐 쇼나 이런 선상 생활에서 이게 좀 루즈하다라고 하면 네네.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가지고 네. 또 고객분과 함께 해본다든지, 네네. 이제 뭐 이런 좀 지역에 맞게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전문 여행사의 네. 이제 역할이다. 네네. 이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코스타 크루즈라는 이 선사를 좀 잘 이해를 하고, 그렇죠. 예, 잘 운영을 하니까 이제 고객분들 이제 피드백도 좋았던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제 코스타 크루즈를 처음 입문을 해보시고 우리랑 같이 갔는데 네. 본인이 이제 만족도가 되게 좋으셨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쫙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을 쫙 했는데, 무슨 코스타 크루즈를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은 사실 그 이상의 만족감을 느꼈으니까 네네. 어쨌든 간에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객과 선사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행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의 상품 기준으로는 우리 미스터 채 얘기가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네. 정말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여행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뭐 여행사를 통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플랫폼으로 예약을 예를 들어서 하면서 직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정보들을 습득하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얘기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업계 분들이도 이제 많이 보시는데, 이제 그런 여행사의 어떤 역할, 어쨌든 그 크루즈에 입문한 고객분들을 잘 이렇게, 왜냐면 한 번 타실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잘 컨설팅을 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하고 뭐 코스타도 타보고, 이번에 이제 노사모님 같은 경우도 그죠? 작년에 이제 프린세스를 먼저 타보시고, 그리고 오히려 좀 오래된 예를 들어서 2009년식인가 아일랜드 프린세스호, 그죠? 영상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오래되고 작은 프리미엄으로 먼저 타셨다가 요번에 코스타의 최신식 캐주얼급을 타셨는데,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냥 특성이 이제 다르다는 거고, 오히려 어머님을 모시고 이번에 오는 데는 어머님한테는 이 코스타가 더 맞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뭐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소두에 얘기한 것처럼 막 그만큼의 폭이 이제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거를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온라인 상에 이제 정보들이 약간 이제 뭐 물론 우리도 편향됐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는데,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참고를 좀 더 가이드라인을 좀 잡기 위한,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를 좀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두 선사의 또 객실 요금 차이 해봐야 결국은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무료로 주는 거 하고요. 저기 어디고 로비 근처에 가면 24시간 인터넷 카페? 뭐라 그러지? 카페가 인터내셔널 카페, 네. 인터내셔널 카페 정도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냐면 샌드위치나 크로아상이나 간단한 그 간식 같은 거는 24시간 무료로 제공되고, 네네. 기본 커피는 무료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 커피는 또 돈을 주고 사 먹지만, 그런 무료 시설 하나 있는 거. 그다음에 뷔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코스타는 아침에만 주스하고 물을 주는데,
점심 저녁에도 커피 그냥 무료로 주는 거. 진짜 이 차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느끼는 거는. 근데 그 금액 차이를 보면은 그리고 뭐 우리는 뭐 24시간 그 카페 사람들 줄도 많고 밤에 뭐 배고프면 잠깐 내려가서 한번 먹을 정도지. 그거 뭐 무료 코너 있다고 잘 저기 하지도 않아요. 프린세스를 타도 피자 무료로 이렇게 주시고 하더라도 이제 뷔페 식당 안에 피자가 이렇게 MSC처럼 있으면 좀 모르겠지만 또 일부러 저기 올라가서 핫도그나 피자 내가 돈을 냈고 여기 왔으니까 먹어보자인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차이가 미스터 차 얘기한 것처럼 코스타 타가지고 피자나 이런 거를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로 돈을 낸다는 거에 있어서 아 여기는 이 돈 내고 왔는데 그런 인식인 거죠. 그리고 유럽은 육로여행 다 가보시겠지만 어차피 유럽 현지 사람들도 물을 사 마시는 게 그 사람들의 문화인데 이제 여기서는 물을 한 병에 4유로나 지금 올라가지고 4유로나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정수기도 있고 물을 사 드시는 분 계시지만 이제 물까지 사서 마신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뭐 유럽배를 탔으니까 물은 사 드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뭐 미국 배는 그런데 뭐 이런 거 이런 인식 어떤 사소한 걸로 좀 크게 느끼는 것이 좀 이제 좀 아쉬운 거죠. 근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가벼운 분위기지만 한국 분들에게 너무 편안한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특유의 엔터테인먼트 팀 물론 이제 로얄이나 MSC도 이제 캐주얼 선사도 엔터테인먼트 팀들이 있지만 코스타만큼 그만큼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용기를 붙들어 두는 그런 또 팀들의 어떤 역할 그런 이제 컨셉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이해를 하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을 좀 동반해서 그런 부대 시설도 좀 잘 느끼면서 기본적인 좀 서비스를 이렇게 누리는 그런 컨셉으로서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좋고 저도 로얄 캐리비안 많이 타봤었고 실제로 그런 의의로 옛날 랩소디 호부터 뭐 레전드 호 뭐 그런 것도 두세 번씩은 다 타보고 동남아 노선도 뭐 좋은 배들도 많이 타보고 뭐 이제 뭐 최신 선박 20만 톤, 24만 톤 그런 거는 별로 타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 뭐 어차피 다 안 타봐도 다 뭐 뻔한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런 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어떤 선박 뭐 로얄 캐리비안도 저희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싱가포르 크루즈도 행사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뭐 특정 선사를 판매하니까 옹호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하고 객관적으로 개별 여행을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좀 히스토리 정도 지난 영상에 있는 것처럼 그 선박의 특성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좀 선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는 여행 지역 그다음에 그 시기에 운항하는 또 배들이 뭐가 있는지 그게 우선시되고 배를 선택해야지 뭐 이 선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고 이거는 순서가 아니라는 거 지난 영상에도 다뤘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근데 이제 진짜 뭐 얘기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지만 그러니까 행보가 중요한 거고 그죠? 결론적으로는 다 뭐 엇보이긴 하네요. 그쵸.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뒷단에서 우리는 이제 좀 아쉬운 거고 또 실제로 그 이상의 그 행보가 좋지 않았지만 그걸 잘 활용하면 뭐 너무나도 또 좋은데 그런 부분이고 뭐 로얄 캐리비안이야 뭐 흠잡을 하려고 해도 원체 좋은 얘기들이 많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인플루언서들이 제가 느끼는 바는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이제 그 블로그나 이쪽 이제 인터넷 쪽으로도 여행 그 인플루언서들이 특히나 이제 여행지가 이제 원체 이제 식상하니까 많이 다녀오니까 이제 크루즈 관련해서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 마케팅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뭐 어딜 가냐면 대부분 싱가포르이 많고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제 크루즈 여행 검색해보면 그런 협찬 받아서 돼 있는 크루즈는 전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싱가포르 노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직접 여행 갔다 온 사람이 후기를 적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 거죠. 네네. 자, 그러시면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스터 채가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뭐 결론적으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그거잖아요. 네네. 이제 저평가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나쁘지 않다. 네네. 그리고 이제 되게 고평가되어 있지만 그것만큼인지는 잘 모르겠다. 네. 이제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저도 뭐 일부는 좀 공감을 하고요. 예, 어차피 뭐 저도 사실 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좋았던 기억도 많습니다. 네네네. 예, 좋았던 기억도 많고
그리고 좋죠, 뭐. 예전에 좋지. 그거는 되게 좀 좋았어요. 처음 탔을 때 되게 좀 힘들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아이스링크 쇼나 네. 이런 거는 배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고 배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보기 힘드니까. 그죠? 예, 예. 뭐 그런 것들은 되게 좀 저도, 이색적이고. 예, 이색적이고 좋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서핑은 손님들 모시고 가도 하시는 분들 본 적이 거의 없고 네네 맞아요. 이제 간혹 이제 그때 아버지랑 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아들이 그때 막 20살 이랬는데 네네. 그때 아들이 신나게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연령이나 타겟에 맞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로열 캐리비나 이런 거는 좀 적응도 쉬워요. 왜냐면 네. 이제 결국 이제 주로 얘기 나오는 게 결국 음식이에요. 네, 주로 하는 게 음식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는 미국 스타일의 흔한 이제 맛, 아는 맛. 네, 아는 맛. 이게 이제 한 번씩 미스탈이랑 가면은 정찬에서 이제 치킨이나 이제 햄버거 같은 거 시키면은 약간 약간 표정이 약간 느껴지거든요. 시선이 무슨 이런 고급스러운 정찬 레스토랑에서 햄버거냐 약간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게 좀 더 이제 익숙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MS도 마찬가지고 MSC는 좀 진짜 사실 뭐 좀 애매하죠. 색깔이 네. 색깔이 좀 애매하죠. 그래도 좀 한국 분들이 이제 그런 거는 좀 적응이 편한 것 같고 코스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는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연하게 이제 그냥 자유여행을 갔을 때는 한국 분들이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이걸 알고 가는 거하고 네네. 모르고 가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못 받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어쨌든 결국은 선사의 엇보인 거고 네네. 엇보인 거고 컨셉도 그쵸? 있죠. 컨셉도. 컨셉도 있고 선사의 컨셉도. 그리고 또 선사에 맞는 타겟도 있죠. 네네. 그리고 자유여행이 좀 이제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는 또 로얄 캐리비안이 더 맞을 수도 맞아요. 있고 그 이상도 없어요. 또. 그 이제 NCL 정도. 그죠. 뭐 NCL이나 이제 타겟도 그렇잖아요. 네네. 보면 이제 홍보하는 내용들도 보면 그렇고 이제 NCL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또 자유여행객한테는 또 젊은 자유여행객층에게는 또 잘 맞는 선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또 여행사가 또 이렇게 해서 좀 잘해서 운영하기에는 또 장점도 많은 선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덮어놓고 안 좋고 네네. 덮어놓고 좋은 게 아니라 각각 거기 맞는 그런 좀 장점들을 단점들을 잘 이제 해서 나에게 맞는 크루즈를 좀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사실. 네네. 그래서 뭐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도 어쨌든 이제 선사마다 그래 컨셉이죠. 그러니까 진짜 온라인에 보면은 20만 톤, 뭐 세계 최대 크루즈 지금 25만 톤까지도 나오는데 그게 그 선사의 이제 컨셉이고, 그죠? 워딩이 좋잖아요. 세계 그러니까, 최대 크루즈. 최초의 크루즈, 뭐 최대 크루즈, 뭐 크루즈 이런 업계 1위 선사. 마케팅의 일환인데 당연히 뭐 후크하기 위해서 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손님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혹자는 그러잖아요. 저희도 자주 얘기하지만 그런 유려한 그런 아름다운 선박의 어떤 묘미가 없고 그냥 박스형의 그냥 건축물이 물에 떠다니는 기괴한 형태라고 또 이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런 어떤 배라는 느낌보다는 예, 점점 너무 이제 부피나 그죠? 이제 시설로만 가는 네네. 그런 식. 근데 그게 이제 그 선사의 이제 컨셉이고 그 선사가 또 살아남기 위한 또 방향이고요. 네네. 지난번 얘기한 대로 홀랜드는 새 배를 지어도 11만 톤을 넘지 않는데 이 배는 새로 지으면 무조건 지금 크게 간다든지 뭐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또 저희가 다룬 영상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결국은 정답은 없는 건데 네. 이렇게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좀 그죠. 정해드리는 네. 그런 기분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뭐 이게 결국은 이제 후기나 그런 이제 좀 더 정보가 많잖아요. 정보가 많은데 그냥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답은 없는 거고 각자 개인의 의견이 있을 뿐이고 이 의견 중에서도 이 한 부분을 전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이제 좀 다양한 내용들을 좀 두루두루 섭렵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여행은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네.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 그리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점점 더 인식이 안 좋아지는 네. 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게 뭔가
우리가 이제 코스타를 자꾸 변호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제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검색을 많이 하고 서칭을 많이 하지만 코스타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숨은 아주 매력 있는 아가씨인데 매력 있는 사람인데 네. 이제 안 알려지니까 네네. 그게 아쉬운 거죠. 아, 근데 그죠. 그 매력이 한국 분들에게는 참 맞는 매력인데 네. 그 아가씨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사랑받을 수 있는 아, 네. 여인네인데 사랑받지 못하니까 이제 아쉬운 거죠. 네네. 근데 뭐 만인의 연인이니까 네네.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네네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방금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랑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고 싶은 말이 그건데 네네. 어떻게 비칠까 싶어서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네네. 마지막에 생각해보면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네. 이 코스타 크루즈를 이용하실 거면 저희랑 이용해 보시면 네, 저희랑 이용해 보시면 그 숨어 있는 매력 저희가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80%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끌어내니까 네네. 혹시나 고민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긴 시간의 주제였는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TV의 미스터리 미스터 치였습니다. 아,